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심리학이 돈을 말하다. 당신의 부에 영향을 미치는 돈의 심리학. 저우신 유의 지음, 박진희 옮김, 미디어숲에서 펴낸 책입니다. 차례, 추천사, 저자 서문. 1장, 돈과 심리. 2장, 돈과 사회생활. 3장, 돈과 소비생활. 4장, 돈과 가정생활. 5장, 돈과 도덕적 평판. 차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추천사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사, 돈에 관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4,000년 전 돈은 비로소 인류 역사의 무대에 올랐다. 곧 인간 사회에서 무겁기도 가볍기도 한 다양한 역할을 맡으며 돈 없이는 이 세상이 움직일 수 없게끔 세상을 바꾸어 놓았다. 많은 사람이 이제는 돈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닫고 있다. 하지만 돈이 우리의 목표가 되게 해선 안 된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돈을 사랑해야 돈도 우리를 사랑하게 된다고 말한다. 정말 그럴까? 돈과 인간은 과연 어떤 관계일까? 돈은 어떻게 인간의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칠까? 돈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란 무엇일까? 돈의 실제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 우리는 항상 돈을 생각하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작 심도 있게 생각해 보지 않는다. 정말 돈을 잘 알고 싶다면 이 문제들의 정답에 대해 잘 생각해 봐야 한다. 도대체 돈이란 무엇인가? 이 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담고 있다. 저자와 함께 각 장에서 던지는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다 보면 어느새 돈과 인간의 관계에 한 발짝 가까이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각종 호기심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여러 생각거리를 던진다. 각종 심리학 실험과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를 예로 들어 설명함으로써 처음 이 분야를 접하는 사람들도 이해하기 쉽게 서술되어 있다. 저자는 객관적인 사실과 감성적인 접근을 통해 돈이 쓴 신비한 베일을 벗겨낸다. 또 이 책에서 자기 자신의 그림자를 발견하고 그 문제에 대해 충분히 고민함으로써 더는 돈의 노예가 아닌 돈의 주인이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의 가치는 돈을 새롭게 인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도 새롭게 인식할 기회를 주는 데 있다. 또한 앉은 자리에서 돈을 번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게 해준다. 돈을 바라보는 방식은 곧 그 사람이 인생을 대하는 방식이다. 이제 돈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이미 널리 알려진 시간은 금이다. 돈이 있으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다. 금전적 보상은 만능이다. 같은 돈에 관한 상식을 뒤집는다. 당신과 돈의 관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에게 돈은 지불 수단에 불과한가? 아니면 당신은 욕망으로 점철된 꼭두각시인가? 돈에 대한 태도는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돈에 관해 연구하는 사람들은 경제학자들이지만 요즘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돈을 연구하는 심리학자가 필요하다. 심리학의 관점에서 인간과 돈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물을 총정리해 놓아 누구나 일상에 쉽게 적용할 수 있다. 저자는 오랫동안 돈과 인간의 관계를 연구해온 학자다. 이 책에는 저자의 풍성한 인문학적 소양과 과학적 접근 방식을 통해 심리학의 관점에서 내린 다양한 결론이 들어있다. 부디 이 책을 통해 돈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정립하고 돈으로 촘촘히 연결된 사회 네트워크를 이해할 수 있길 바란다. 펑카이핑, 칭화대학교 사회과학원 원장. 추천사, 돈을 이용한 독심술. 심리학은 독심술의 강호들이 모인 세계다. 다양한 파벌에 속한 독심술의 강자들은 이곳에서 자신만의 기술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다. 미묘한 표정과 변화나 설문조사, MRI 영상, 그리고 데이터 등은 모두 심리학자들의 독심술에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심리학의 대가들은 이를 분석, 가공하고 행동과 세상 이치의 거미줄처럼 얽힌 인간의 오묘한 심리를 파헤친다.
저자는 바로 이 심리학 강호들 사이에서 정상에 자리한 인물이다. 그가 사용하는 도구는 바로 돈이다. 그는 금전 연구계의 독보적인 존재다. 최근 들어 중국 내 심리학자들이 외국 학계의 저명 인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성과를 내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자만큼이나 알차고 혁신적인 연구 결과를 내놓은 사람은 드물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돈을 세기만 해도 진통 효과가 나타난다는 이론이었다. 저자와 그의 연구진이 심리학계의 정상급 학부인 심리과학에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돈을 세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불안감을 덜고 자신에 대해 더 만족하게 된다고 한다. 이 연구 결과는 우리에게 돈이 심리의 보루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인간의 심리와 행동의 미묘한 변화는 모두 돈의 보호 아래서 이루어진다. 이 밖에도 대부분 연구 주제는 일반인의 상상을 뛰어넘는다. 듣기만 해도 신선한 그의 연구 주제들은 네이처지나 영국 공영방송 BBC를 포함한 다수의 유명 매체에 보도되었다. 저자가 독심에 주로 사용하는 돈이라는 도구는 우리가 자신을 이해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돈과 인간은 별개여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간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면 돈은 더는 인간의 외적인 존재가 아닌 마음속 존재임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 인생의 다양한 장면에서 돈은 제 역할을 다하며 인간과 더불어 존재한다. 돈은 인간의 심리를 조종한다. 그리고 인간의 심리는 다시 돈을 통해 외부 세계로 표출된다. 따라서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그의 인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저자가 사용하는 돈을 이용한 독심술의 방법이다. 우리는 이미 앞서 소개한 저자의 연구를 통해 돈이 진통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는 돈이 인간에게 안정감이 들도록 하기 때문인데 바로 이 안정감이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킨다. 예를 들어 어떤 부자들은 돈을 통해 얻은 안정감으로 자신감을 얻고 스스로를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여긴다. 이 밖에도 부자들이 역지사지를 잘하지 못하는 이유도 소개한다. 저자는 그 이유를 돈이 대부분 문제를 해결해 줘서라고 말한다. 따라서 돈 외의 다른 사물은 그들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타인을 이해할 동기 자체가 사라진다. 가난한 사람의 사고방식이나 부자의 사고방식 같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돈이 인간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어렴풋이 알지만 정확한 메커니즘은 이해하지 못한다. 이 책은 바로 그 점을 시원하게 긁어준다. 돈의 심리학을 통해 우리는 꼭꼭 숨겨진 마음을 읽어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이 책에 소개된 기능적 변명은 아주 흥미롭다. 사치품을 파는 회사들은 브랜드의 가치뿐만 아니라 물건의 실용성을 강조하여 그것을 사는 소비자 대신 변명거리를 만들어 준다는 것이다. 이들은 합리성을 강조하여 사회에서 말하는 이성적 소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 소비자의 죄책감을 덜어준다. 따라서 사치품을 사는 소비자들은 주변의 시선에 대해 나는 이 물건이 비싼 브랜드여서가 아니라 성능이 좋아서 산 거야 라는 변명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사치품을 사는 사람들의 마음속 근검절약이 미덕이라는 심리의 존재를 알 수 있다. 인간의 심리는 예측하기 어렵다. 하지만 돈과 인간이 함께한 시간을 생각해보면 돈을 이용해 충분히 인간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웨이즐 차오, 심리학 보급 저자. 저자 서문. 그 사람을 알고 싶다면 그의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라. 일상을 살면서 늘 돈을 보고 돈에 대해 생각하고 또 이야기한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세상에 넘쳐난다. 어쩌면 돈은 교환의 도구에 불과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돈의 무궁무진한 활용 가능성 때문에 우리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하지만 심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돈은 도구 그 이상의 가치가 숨어있다. 인간관계에서 돈을 교환할 때 돈의 존재 자체를 다양한 방식으로 감춘다. 각종 경조사비를 봉투에 넣어주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설날에 받은 세뱃돈 봉투를 아이들이 받은 직후 바로 열어보면 어른들이 혼내는 이유도 비슷한 맥락이다.
부자들이 돈을 기부할 때 익명을 부탁하는 것도 따뜻한 마음이 왜곡되는 것을 피하고 싶기 때문이다. 돈은 다른 이름을 달고 타인에게 전달됨으로써 인간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 밖에도 돈은 고통을 줄여주기도 한다. 우리 연구진은 2008년 돈이 진통제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2009년에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데니얼 카너만과 갤럽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두통과 같은 통증이 있을 때 재산이 많은 사람의 고통은 평균보다 19% 높았고 가난한 사람은 31%나 더 높았다.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 가운데 좋은 일의 80%는 돈과 관계가 없지만 비극의 80%는 모두 돈과 관련이 있다. 돈과 감정의 관계 또한 이 책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다. 돈을 제대로 쓰는 방법을 알아야 우리는 행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소비란 좋으면서도 머리 아픈 일이다. 경제학자 조지 로엔스타인은 외국 여행을 하면서 돈을 아끼려고 시끄럽고 창이 좁은 기차를 타며 경치를 포기한 것을 예로 들었다. 그에 따르면 이는 절대 행복을 위한 올바른 소비가 아니다. 소비자의 지갑을 여는 것은 무지하게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상인들은 소비자가 느낄 소비의 고통을 덜어 판매를 올리는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숨겨진 전략을 몰래 소개한다. 우리 연구진의 연구가 여러 매스컴을 타고 소개된 후 많은 이들이 내가 혹시 돈을 좋아해서 돈을 연구하는 것이 아닌지 물어왔다. 나도 돈을 좋아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남의 입을 통해 내가 돈을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돈을 사랑한다는 말을 보통 좋지 않은 표현으로 사용한다. 돈을 사랑하고 돈에 미친 사람들은 부도덕할 거라는 편견도 이러한 인식에 한몫한다. 하지만 이러한 편견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은 드물다. 이 책에서는 바로 이 근거를 심도 있게 다룬다. 우리는 돈이 교환의 도구 그 이상을 의미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등장한 돈의 심리학의 연구 목적은 돈과 사람의 정서, 인간관계, 행동, 그리고 각종 전략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한다. 이 책에서는 이와 같은 돈과 관련된 재밌는 현상을 분석하고 그 뒤에 숨겨진 인간의 마음을 보여준다. 경제학자 머틴 밀러는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을 알려면 그의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라. 이 책은 독자들이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돈의 주인이자 곧 나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돕는다. 마지막으로 내가 가르친 학생들과 편집부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저으신 위에 1장 돈과 심리 1. 나는 돈의 주인인가 노예인가? 돈은 우리를 주인이 되게도 노예가 되게도 한다. 돈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돈을 쓰거나 모으거나 투자한다. 혹시 친구 중에 이른바 건물주도 아니면서 모임만 했다 하면 앞장서서 계산하려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 시도 때도 없이 은행 앱으로 잔액을 조회하는 사람은 없는가? 혹시 물건을 살 때마다 가격 비교 사이트를 다 돈 다음 제일 싼 가격에 구입하는 사람은 없는가? 혹시 할인 조건을 맞추려고 필요도 없는 물건을 사지는 않는가? 소비 품목 중에 정말 필요한 것 말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그저 자랑하기 위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조급함을 덜기 위해,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 구매하는가? 나는 돈과 과연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바로 그 관계가 내가 돈의 주인인지 노예인지를 결정한다. 그리고 돈 쓰는 방법과 모으는 방법, 투자하는 법을 결정한다. 투자해서 이익을 얻으면 그건 당신만 안다. 그래서 당신과 돈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타인은 결코 쉽게 알아차리지 못한다. 자신만이 문제를 진단할 수 있다. 이제부터 돈 쓰는 방식, 우리와 돈의 관계를 종합해서 돈 문제와 관련된 5가지 유형을 정리해본다. 내가 이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잘 생각해보자. 1. 안절부절형. 이런 유형은 돈을 뜨거운 솥 안에 개미처럼 대한다. 그들은 계좌 잔액을 수시로 확인하고 또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행위 자체를 좋아한다. 마치 몸 관리에 열중하는 사람들이
먹은 음식의 칼로리와 양을 기록해 놓거나 만보기의 기록을 보며 뿌듯해하는 것과 같다. 어떤 사람들은 이자에 상당히 민감하고 신용카드 사용으로 쌓인 포인트 하나하나에 집착한다. 또 인터넷에서 구매 시 여러 가격 비교 사이트를 드나들며 혹시 남들보다 돈을 더 주고 사는 건 아닌지 노심초사하며 끊임없이 가격을 비교한다. 주식을 살 때도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며 그것이 가장 똑똑한 방법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그렇게 거래를 많이 할 동안 과연 수수료까지 세심하게 고려했을까? 이런 유형이 돈을 대하는 태도는 아무것도 안 하기보단 뭐라도 하는 것이다. 그들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는 말은 절대 믿지 않는다. 하지만 이처럼 모든 일에 일일이 반응하는 것은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기 쉬운 상태로 만든다. 돈을 엄격히 관리하는 사람들을 인생에 살면서 다른 면에서는 소홀한 경향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섭식 장애가 있는 환자들은 돈과 관련해 매우 엄격한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잔액에 집착하는 것은 숲을 관가하고 나무만 보게 하는 것이다. 한 발짝 물러나 큰 그림을 그려보라. 장기적인 목표가 있는지, 너무 돈에만 신경을 쓰는 것은 아닌지, 또 그것이 삶의 지장을 주지는 않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2. 햄스터형.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이런 유형이 돈을 대하는 태도다. 그들에게 돈은 곧 안정감의 원천이다. 그들은 모험을 싫어하고 돈과 그 외 자산을 잔뜩 모아둔다. 그들은 돈도 어쩔 수 없이 쓰고 투자도 어쩔 수 없이 한다. 영국에서 2015년부터 실시한 퇴직금 자유인출 계획은 55세를 넘은 직후부터 퇴직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3분의 1은 퇴직금을 인출한 뒤 다시 은행에 맡겼다. 비록 의지는 낮더라도 함부로 투자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넉넉하지 못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이라면 돈의 안정감의 근원이라고 여길 수 있다. 먹이를 쟁여놓는 햄스터처럼 현금 뭉치나 골드바를 집에 쌓아두는 행위 또한 여기에 비롯된다. 보이는 곳에 돈을 두어야만 안심이 되기 때문이다. 3. 행복형. 이런 유형은 끊임없이 소비하며 행복해한다. 이렇게 얻은 행복감은 거품과도 같아서 물건을 손에 넣고 나면 그 즉시 사라진다. 하지만 다른 물건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과 새로운 목표는 인해 다시금 흥분감을 일으킨다. 그들은 기분이 안 좋을 때면 물건을 왕창 사는 것으로 자신의 감정을 치료하려고 한다. 그것이 자신을 악순환에 빠지게 하는 것인 줄도 모른 채 이러한 쇼핑은 아주 단시간의 효과만 볼 수 있다. 또한 더욱더 깊은 자책감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이 때문에 사 모은 옷들을 상표도 떼지 않고 남들이 보지 못하게 숨기기도 한다. 많은 여성이 옷과 화장품 쇼핑에 중독되는 것처럼 남성도 행복감을 느끼려 비싼 시계나 벨트를 구매하기도 한다. 이런 유형에 속한다면 채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구매 내역을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충동 구매에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4. 허세형. 이런 유형은 돈을 술 마시듯 쓴다고 할 수 있다. 술을 마시면서 큰 소리로 주정을 부리며 주위의 관심을 끄는 것이다. 이 유형은 주로 남성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은 돈으로 관심을 끌고 싶어 한다. 매번 모임을 할 때마다 그 자리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큰 소리로 한턱을 쏘겠다고 외친다. 또한 자기가 통이 크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돈을 사용해 한 계단 위에 서서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본다. 기부할 때면 매우 큰 액수를 하며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경매할 때는 무조건 높게 불러 일단 뺏고 본다. 이런 행동은 타인의 존경과 관심을 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일 수 있다. 따라서 주로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이 이런 유형에 속한다. 자신이 이런 유형에 속한다고 생각이 된다면 돈을 쓰지 않고도 남에게 인정을 받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한다. 5. 회피형. 이런 유형의 사람은 타조처럼 얼굴을 모래 묻는 한 그런 한이 있어도 절대 거래 내역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은 편이 아닌데도 자신의 재무 상황에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향은 모두 돈과 관련해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뭐라도 하는 것보다 쉽고 간편하다. 이런 유형은 돈 관리 방법은 디폴트 값으로 정해놓는다. 따라서 영국 정부는 본인의 별다른 의사가 없으면 입사 시 자동으로 퇴직금 관리 플랜에 가입하도록 해놓았다. 이렇게 하면 앞서 말한 타조들이 알아서 가입되기 때문이다. 또 몇몇 고급 타조들은 자산관리사에게 맡기고는 스스로 들여다보지 않을 뿐더러 물어보지도 않는다. 만약 자신이 이런 유형에 속한다면 2주에 1시간 정도는 시간을 내 자신의 재무 상황을 살펴보자. 지출과 수입 등을 꼼꼼히 살펴서 자신의 돈이 어디에 있는지 확실히 알아야 한다. 인터넷이 생기고 나서는 온라인 쇼핑몰과 인터넷 뱅킹을 24시간 내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돈을 어떻게 쓰는지 그 유형에 따라 양상이 달라졌다. 만약 돈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이해한다면 돈에 휘둘리지 않고 더욱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돈과 나의 관계를 알고 나면 사재기나 그로 인해 생긴 죄책감 등 건강하지 못한 행동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알기 위해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한다. 연애할 때도 상대의 씀씀이가 어떤지 알아두면 좋다. 만약 한쪽이 안절부절형이고 다른 한쪽이 회피형이면 어울릴지 모른다. 하지만 한쪽이 행복형이나 허세형이고 다른 한쪽이 햄스터형이라면 둘은 돈 문제로 갈라설 가능성이 크다. 2. 돈 때문에 상처받지 않는 법.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 돈과 애정은 언뜻 보면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감정 상하지 않고 돈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결혼 생활에서 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바로 시도 때도 없이 이혼을 말하는 것이다. 싸웠다 하면 이혼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자신과 상대 모두에게 상처를 준다. 하지만 이런 감정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재산을 분리하는 것이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내 것과 내 것을 나누며 말이 오가고 난 후엔 다시 사이가 좋아지더라도 감정에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다. 친한 사람과 돈 문제로 엮이면 안 된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친구가 이사하는 것을 도와줬다고 해보자. 감사의 표시로 밥 한 끼 사주거나 선물 세트를 주는 것은 괜찮지만 지갑에서 현금 몇 장을 꺼내 건넨다면 친구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다. 심지어 화를 낼 수도 있다. 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사람과의 관계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실제 심리학 연구 결과가 있다. 어떤 사람은 사귀기 전에 반드시 상대의 금전적 여건을 고려하고 만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에선 맞선 광장이라는 것이 있다. 바로 공원에 자신의 신상이 적힌 종이들을 붙여놓고 결혼 정년기에 상대를 찾는 사람이나 자녀를 결혼시키고픈 부모들이 이를 통해 만남을 성사시킨다. 여기에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재산이다. 하지만 앞서 말한 돈과 심리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처음 만나는 관계에서는 되도록 돈 얘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